수지는 페파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확실하지만 수지의 가족은 쇼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사라진 친척들, 풀리지 않은 의문들, 그리고 쇼에서 한 번도 설명하지 않은 세부 사항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가장 명백한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수지의 아빠입니다. 양엄마는 모든 시즌에 걸쳐 수십 편의 에피소드에 등장했지만 양아빠는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사진에도 언급조차도 없었습니다. 그가 없는 것 같아요. 댄스 파티 버스 에피소드에서 페파가 아빠와 춤추는 방법을 말하자 수지는 하지만 나는 없어. 아빠 발 위에서 춤추는 거야. 하지만 나는 없어. 라고 말합니다. 아빠 발 위에 서 있으면 이 프로그램에서 대부분 가족이 부모님이 함께 있지만 아버지가 없는 점이 그 부재를 더욱 두드러지게 합니다. 그 부재는 정말 특이하죠. 그는 어디 있을까요?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아빠 양이 죽어서 엄마 양이 과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려고 그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도 아무도 그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수지조차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이혼입니다. 그리고 수지조차도 아빠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걸로 봐서 만약 부모님이 정말로 헤어졌다면 분명히 원만한 이별은 아니었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든 이 프로그램은 20년 넘게 이 일에 대해 침묵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걸 더 이상하게 만드는 점이 있습니다. 수지의 가족에서 사라진 남성은 아빠 양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지 쪽에서 만난 모든 친척들은 전부 여성입니다. 우리는 엄마 양을 만났고 할머니 양도 만났습니다. 우리는 수지의 사촌 샬롯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양 가족의 남성 구성원은 단 한 명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수지에게도 아버지가 있었어야 하고 엄마 양에게도 아버지가 있었어야 합니다. 샬롯도 어딘가에 부모가 있어야 하죠. 남자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일부 팬들은 이 이론을 매우 어두운 방향으로 해석했습니다. 양 가족의 남성 구성원들이 저주를 받았거나 그들이 화면에 등장하기도 전에 무슨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가족 전체에서 모든 남성 친척이 사라져 있다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양 가족이 페파타운을 영원히 떠날 뻔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봅시다. 수지가 떠나요 에피소드에서 수지의 엄마 양은 지구 반대편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아 준비를 하고 짐을 싸고 작별 인사를 하며 떠날 준비를 합니다. 에피소드에서는 그 일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말해주지 않지만 어떤 일이었든지 간에 엄마 양이 자신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떠날 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 전화 한 통으로 그 제안이 무산되고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수지가 페파타운에 영원히 머무냐고 묻자 엄마 양은 그렇다고 답하지만 안도나 행복한 표정은 아닙니다. 엄마 양은 마치 무언가를 빼앗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이 가족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이론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만약 그 일자리 제안이 아빠 양이 있는 같은 도시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엄마 양이 떠나고 싶었던 진짜 이유가 일 때문이 아니라 남편 곁에 다시 있을 수 있는 기회 때문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일자리 제안을 막은 사람이든 무엇이든 결국 엄마 양을 페파타운에 영원히 가두어 버린 셈이 됩니다. 전화통화 후 그녀의 침묵은 실망보다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의 모습에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제 실종된 친척들과는 상관없고 오로지 수지 자신의 행동과 관련된 한 가지 미스터리를 보겠습니다. 어느 에피소드에서 닥터 햄스터의 거북이가 나무 꼭대기에 끼이게 되고 모든 등장인물이 거북이를 안전하게 내려오게 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수지를 제외한 모두가 고민합니다. 수지는 처음부터 나무를 베자는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베어버려요. 이 말만 들으면 그냥 순진한 아이가 결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베어진 나무에서 떨어진 거북이는 분명히 다칠 텐데 수지는 다른 캐릭터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도와주려다 오히려 갇히게 된 후에도 계속해서 나무를 베자고 반복해서 제안합니다. 그 시점에 나무를 베면 거북이와 그 위에 갇힌 사람 모두 위험해집니다. 그런데도 수지는 여전히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베요. 안 돼요.
이건 단순한 한 줄 농담이나 쉽게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에피소드는 계속 그 얘기로 돌아가요. 수지는 같은 제안을 반복하고 누군가 그녀의 말을 듣더라도 얼마나 많은 생명이 위험한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한 가지 의문을 불러일으켜요. 수지는 왜 그렇게 그 나무가 없어지길 바라는 걸까요? 그녀는 단순히 한 가지 생각에만 집착하는 아이일 뿐이고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잠깐상 나타났다가 사라진 수지의 다른 면이 있는 걸까요? 이 쇼는 그녀의 동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죄안이 걱정스러웠다는 점조차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가죠. 진짜 이유가 무엇이든 수지의 그 나무에 대한 이상한 집착은 시리즈 전체에서 가장 불안하고 미해결된 순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수지에게는 레오 라이언이라는 상상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한 에피소드 출연 후 다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상상 친구를 빨리 잊지 않는 점에서 이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했습니다. 로렌조 라이언인데 같은 종이고 이름도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레오와 로렌조가 사실 같은 캐릭터라는, 어쩌면 수지의 상상 속 친구가 실제로 현실이 되었다는 이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걸 더 흥미롭게 만드는 점은 로렌조 라이언의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사실인데, 이건 마치 수지가 아빠 양과 겪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수지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가족을 반영한 상상 속 친구를 만들어낸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친구가 어떻게든 현실로 넘어왔을 때 똑같은 가족 상황을 함께 가져온 거죠. 이제 잘 논의되지 않는 주제, 즉 양 가족이 실제로 얼마나 부자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양엄마는 돈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지만 그 증거는 분명합니다. 어느 에피소드에서는 양 가족이 축제에서 텐트에 머무르는데 그 텐트는 완비된 아파트처럼 현대적인 TV와 욕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양이 이사 오는 에피소드에서는 처음으로 그들의 집 내부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한부모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은 매우 큽니다. 수지는 물건을 사는 게 쉽다고 엄마 양의 컴퓨터에서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말합니다. 엄마 양은 돈이 많지만 그 돈의 출처는 무엇일까요? 이 쇼에서는 그것에 대해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 이론은 양가족의 부가 양털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미스 레빗의 가게에서 판매되는 모든 양털 제품의 공급자라는 것이죠. 만약 사실이라면 양 가족은 페파타운에서 가장 부유한 가족 중 하나일 수 있고 조용히 산업을 지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의 꿈은 간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페파피그에 나오는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단순하고 명랑한 이유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지만 수지는 뭔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수지는 가끔 간호사 놀이를 할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간호사가 되려 하며 진지함도 보입니다. 그리고 병원 에피소드에서 페드로가 입원했을 때 수지는 아픈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잘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말로, 정말로 슬픈 이론으로 이어집니다. 아빠 양이 죽거나 이혼한 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요. 그가 페파타운 밖에서 수년째 혼수 상태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수지가 세계 여행을 꿈꾸는 이유와 아빠를 찾는 이유, 엄마 양이 일자리 제한이 무산됐을 때 충격을 받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새로운 도시는 아빠 양이 치료를 받고 있는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지가 간호사가 되기로 그렇게 결심한 이유도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분의 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지의 집에는 장난감만을 위한 방이 있고 어떤 캐릭터도 그 방에서 자지 않으며 존재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페파의 집에서는 페파와 조지가 방을 함께 씁니다. 공간이 활용되고 있지만 수지의 집에는 온전히 비어있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 이론은 그 방이 애초에 다른 아이를 위한 두 번째 침실로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론은 수지에게 우리가 모르는 형제나 자매가 있고 그 아이가 가끔 집에 와서 그 방을 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서 이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양가족에 관한 많은 것들처럼 그 방도 그냥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결코 오지 않는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가족은 페파피그 전체에서 가장 신비로운 가족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 프로그램이 이런 질문들에 대해 언젠가 답을 해줄까요? 솔직히 저희도 모릅니다. 언제나처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